판입니다. 잡채기, 개치기. 최근 한국 군대에 가겠다며 자신의 국적을 포기한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돌 못지않은 외모에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는 이 청년이 일본 국적을 포기하자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한국 군대가 너무 가고 싶어서 일본을 등져버린 이 사람,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멋진 행동만 하는 걸까요?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390만 건을 넘긴 화제의 동영상입니다. 몸짱 청년들이 모래 위에서 한판 승부를 펼치는 씨름인데요.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 남자들은 어쩜 저렇게 몸이 좋지? 우리나라 남자들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한국으로 어학연수 가서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등 댓글만 1만 6천여 개가 넘게 달리며 격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자 KBS에서도 씨름을 주제로 한 예능 씨름의 희열을 제작했는데요. 여기에 나온 모든 선수들이 화제가 되고 SNS에서는 국내외 팬들이 댓글을 다는 등 씨름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PM 옥태견을 닮았다는 말을 들으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희찬 선수입니다. 손희찬 선수는 아이돌을 연상시키는 빼어난 외모에 우락부락한 몸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씨름돌입니다. 전북 정읍시 수성동 주민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100만 원을 쾌척하는 따뜻한 마음도 지닌 그는 씨름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포부를 지닌 이 시대의 씨름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손희찬 선수가 혼혈이라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부모님의 국적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한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중 국적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희찬 선수는 2019년 돌연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맙니다. 한국군에 입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본 국적을 유지했다면 군 입대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한국인이라면 자고로 군대에 가야 한다며 일본 국적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게다가 한국 국적을 선택한 이유로 씨름의 위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손희찬 선수는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살았어요. 씨름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단한 운동이죠. 저는 씨름을 할 때마다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민속 스포츠인 씨름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 아닌가요? 라며 한국인으로 그리고 씨름인으로서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손희찬 선수는 5남매 중 셋째인데 손희찬의 작은 형 역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군입대를 위해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남동생은 레슬링 선수 손희동으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한 레슬링 유망주랍니다. 손희찬 선수는 일본 국적을 포기할 당시 엄청난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선택에 의문을 품는 일본인들도 많았죠. 우선 일본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일본 대사관에 가서 1대1로 대사관 사람과 면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사관 직원은 손희찬 선수에게 후회는 안 하겠느냐, 왜 일본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한국에 남는 이유는 무엇이냐 등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음에도 어떤 혜택을 누린 건 없었지만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 적잖이 당황스러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자랐고 민속 스포츠인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국적을 파기하는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결정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요. 손희찬 선수의 조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어 가르치지 말고 한국어부터 가르쳐라라고 손희찬 선수의 어머니한테 늘 얘기를 하신 탓에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한국이 뿌리라는 것을 일깨워준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교육 덕분에 대안의 권하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손희찬 선수가 씨름을 하게 된 계기는 참 재밌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 중에 씨름부 선수가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손희찬 선수에게 씨름 한번 해보자라고 대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힘으로 말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손희찬 선수는 흔쾌히 도전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앞불싸 손희찬 선수는 시합을 시작하고 나서 어처구니 없이 너무 쉽게 져버린 것이죠. 승부욕이 발동한 손희찬 선수는 씨름부원이 되겠다고 씨름장에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키도 작고 몸무게는 30kg대에 불과해 왜소한 손희찬 선수를 씨름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3일을 꼬박 찾아간 끝에 마침내 씨름부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몸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먹었으며
지금도 식단 관리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체급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희찬 선수는 씨름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일도 경험한 적도 있는데요. 2019년 전국체전 8강전에서 손희찬 선수는 상대방의 삿발을 잡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결국 상대 선수가 손희찬 선수의 삿발을 더 많이 잡고 손희찬 선수는 상대방의 삿발을 조금 잡게 되는 많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경기 종료 3초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상대방을 못 넘겨도 지고 손희찬 선수가 넘어져도 지게 되는 막다른 상황이었죠.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는데요. 남은 시간 3초 만에 손희찬 선수는 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금까지 씨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합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는데요. 그때 잘 이겨낸 덕분에 씨름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말하죠. 현재 상황에 불평하기보다 달라진 경기 운영에 대해서 이해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희찬 선수는 씨름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점을 인성으로 꼽았습니다. 손 선수는 인성이 바탕이 돼야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에도 어떤 씨름적인 기술 등도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인성이 바탕이 된 그런 선수들을 키우고 싶고 저도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백장사 타이틀을 갖는 게 목표예요. 저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힘들 때나 경기에 졌을 때나 잘했을 때나 관계없이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팬분들께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손희찬 선수를 유명인사로 만든 씨름의 희열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국내 최정상 씨름 선수들이 모여 기술 씨름의 최강자를 가리는 과정을 담아내는 스포츠 예능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씨름협회의 후원으로 선발된 태백급 8명, 금강급 8명, 총 16명의 씨름 선수들이 출연해 우승 상금 1억 원을 걸고 대결을 펼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세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정우, 손희찬, 허선행, 황찬섭 등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대거 등장해 화제몰이를 했고 덩달아 씨름에 대한 관심도 커졌죠. 그런데 이 씨름의 희열이 일본에서도 정식 방영을 하며 스포츠 한류 열풍을 불고 왔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전통 스포츠와 예능의 접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일본의 판권 판매에 성공한 것인데요. 일본 현지 CS 채널인 KNTV에서 방영이 되었답니다. 사전 오픈했을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존 스포츠 페이지 대비 약 10배 이상의 페이지 뷰를 기록하며 일본 팬들의 높은 기대를 실감하게 됐죠. 주목할 만한 것은 전 일본 레슬링 선수였던 하야시 켄타의 씨름 도전기입니다. 씨름의 희열을 접하고 씨름의 매력을 느낀 하야시 켄타는 아마추어 씨름대회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성과 혼이 깃든 전통 스포츠 씨름이 일본 열도를 뒤흔든 것이 참 신기한데요. 스모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일본이 씨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라 더욱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씨름의 희열 흥행으로 부흥의 싹을 틔운 협회는 씨름의 희열 시즌2를 통해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방영할 씨름의 희열2는 총 12회 방영 예정이며 11회까지는 KBS 홀에서 녹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12회는 창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약 10,000명의 관중을 입장시킬 생각이라고 하니 티켓팅이 시작되면 무조건 예약해서 현장에 가서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씨름에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광화문 브리핑에도 꾸준한 애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